자, 요까지의 개념 중에서 뭐예요? 연관되는 것들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파트하고 다른 파트하고 연관되는 파트는 우선 그나마 아까 전에 저기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그 중에서도 기산일 파트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저는 그 기산일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 조건. 이럴 때 환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수출될 때는 언제부터 5년간 환급 청구권이 유지되는 건가요? 예, 수출, 신고, 수리일이죠. 이때는 그 기산일이 수출, 신고, 수리일이에요. 자, 그럼 폐기됐을 때는 언제부터 5년인 거예요? 당연히 폐기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폐기됐을 때 언제부터 5년간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과정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막 고민해서. 자, 무슨 날? 폐기 승인을 받은 날? 폐기된 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예요? 언제부터 5년? 예, 폐기된 날이에요. 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 고민 없이 암기하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승인을 받은 폐기예요. 승인을 받고 폐기하는 거예요. 승인은 이거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폐기가 전제 조건이지. 그리고 승인 먼저 받고 폐기하는 거죠. 나중에 것이 당연히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폐기가 됨으로 해서 뭐가 증빙된 거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소비 사용될 수 없어. 그러니까 환급해줘요. 이런 개념이네요. 수출도 이거 수출 나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것도 이런 것도 왜 고민해 봐야 되냐면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요. 이 개념 제가 지금 말했던 개념으로 본다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왜냐면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해서 한국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수출 신고 수리가 된 후 선적된 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개념인데 그냥 법에서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관세법이 그나마 어떤 그 학문적인 타협을 안 하는 법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가끔씩은 타협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출신고 수리날은 아니죠. 수출신고 수리해서 선적된 날이죠. 왜? 그래야지 뭐가 증빙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이 물건은 소비 사용 안 돼. 이게 증빙된 거니까. 근데 그냥 이걸로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봐야지 이런 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타협하지 않았죠. 폐기된 날. 이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 개념 자체를 그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럼 이거는요. 예, 반입한 날. 근데 이거는 타협도 아닌데요. 그 학문적인 개념을 좀 잡았어요. 관세법에서 모든 어떤 그 개념을 반입된 걸로 보지 않고요. 모든 법의 개념을 반입 신고일로 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반입일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반입 신고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관세법이 뭐냐면은 관세법 총칙에 가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보세구역에서 반입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네, 그런 법이 있어요. 보세구역 반입 반출 시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뒷받침해 주긴 한데 실제 실무적으로도 반입 반출해봐야 돼 반입 신고 반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바로바로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럼 반입이 먼저야 신고가 먼저야. 그렇게 따진다면은 반입되고 나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개념 이게 후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해야지 이게 확고해진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입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거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관세칙에서 반입일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보기로.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멸실은 무슨 사항이죠? 이거는 당하고 하는 거니까 신고사항이에요. 자, 여기서 고민되죠? 고민되지 않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건 반입 신고일일까요? 멸실 신고일일까요? 멸실일일까요? 예, 멸실일이에요. 멸실된 날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솔직히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그 개념으로 잡았다면 이것도 반입일이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뭐 실무로 갔다가 법으로 갔다가 학문으로 갔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결론은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나마 여기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하고 연관되는 파트인데, 요거는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파트. 자, 이 파트는 다른 파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멸실변지 손상시의 관세한급 이 규정은. 자,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거기 쪽에서는 또 시험 문제인데 그쪽에서는 이 조건을 약간 무너뜨려요. 어디일까요? 어디 파트에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가 조건이죠? 지정보세구의 장치 중에 이게 확고한 규정이 요건이죠. 이걸 어기면은 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파트에서는. 근데 그쪽 파트에서는 뭔가 달라집니다. 그쪽 파트는 어딜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입항전 신고 파트입니다. 나중에 입항전 신고 파트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항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분명히 여기선 수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리된 물품은 지정 보세구역의 장치 여부를 불문하고 멸실 시에 관세를 환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통관 파트의 입항전 신고 파트죠. 그래서 당연히 엄청나게 중대한 요건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근데 기억나세요? 요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하기 위한 법이다? 자, 입항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이미 내국 물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CY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죠. 컨테이너를 배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컨테이너 크레인이 이 컨테이너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개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 물품은 이미 수리가 된 물품이니까 지정보세구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지정보세구역은 갈 수가 없죠. 이게 이미 내국 물품이 된 게 여기를 왜 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물건이 부셔졌어요. 그럼 이것도 뭐가 증빙된 거 아닐까요?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 안 돼 증빙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물품은 당연히 지정보세구역 여부를 상관없이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딱 여기 내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여기에서 이 CY를 나오기 전까지의 파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크레인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1년간. 거의 없죠.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법 규정을 준용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자, 이 상황에서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정해요? 이미 내국물품이 돼버렸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저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규정 이제 보시면은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규정은 제가 기억나시나요?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위약환급 수출하고 100%는 아니고 99.9%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랬죠. 다른 거 두 개. 그래서 그 다른 거 두 개는 뭘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다른 거 두 개가 뭐야? 첫 번째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거는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게 다르죠.
또 하나 다른 건 뭐죠? 원래 보세 1년 이내, 그 6개월 이내, 여기는 1년 이내죠?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들어가야 돼요. 뭘 확인받기 위해서? 3번을 확인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똑같이 3번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확인받아도 돼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근데 한 개 더 있죠. 그냥 세관장에게 확인받아도 돼요. 요게 다르다 그랬죠? 요게. 네, 그래서 딱 요 두 개만 다르고 모든 법은 준용받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요거 체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는 거니까 지우고 해서 됐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합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판매표 관세환급. 자, 종합보세구역의 판매표 관세환급 규정도 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건별로 쭉 비교하는 파트에서는 이게 보이는데 종합보세구역 파트에서 이걸 보통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 파트가 뭐 안 보여요,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표를 환급받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요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환급의 주체가 두 명이 있거든요. 하나는 관광객. 그리고 하나는 판매업자. 이 두 명이 각각 지켜야 될 요건들인 거예요. 자, 관광객은 어떤 걸 지켜야 된다?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판매업자는 뭘 또 지켜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 주거나 직접 그 공항에서 그 환급 청구업자를 통해서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은 지가 직접 송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안 그러면은 얘는 이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환급의 주체 각각이 하나씩 지켜야 될 요건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환급 정리가 다 되죠.